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요. 헌재는 윤 대통령한테 탄핵 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를 하고 27일로 예정했던 첫 변론 준비 기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 수치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결정을 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것으로 6명의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 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27일까지 헌재가 요청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는 접수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 이건 결국 그만큼 헌재가 이 현 국정 혼란 상황,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상황, 이걸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 그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요. 아직까지도 이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 구인단을 겪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로 맡기로 했을 뿐 다른 참여 변호사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윤가금 전 대구 고검장 또는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이 합류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지만 이것 또한 실제 결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 측이 과거 친분이 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는 있는데 다들 고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요. 요청도 없었지만은 요청이 오더라도 맞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변호사는 이 한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계엄 사태 이후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요, 일찌감치 이 계엄 사태 피의자의 변론은 맞지 않는다,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어쨌든지 간에 이제 피의자 때는 피소추인으로서 이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 법률적 방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이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전에 변호인단 확정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 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변론 준비 기일 때 대통령이나 이 대리인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론 준비 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대리인단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을 했지만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면서 내일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만큼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도 재확인을 했고요.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수사에 협조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만큼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수사에 협조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25일 이후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는데요. 오늘 석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성탄일을 지나서 어떠한 입장이나 또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도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변론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변호인단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이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핵 심판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변호인단 그리고 탄핵 심판 그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실무를 볼 만한 연차들, 지금 이런 어렵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차에서 13년 차 정도 되는 일 잘하는 변호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사건 자체의 난이도도 난이도일 뿐더러 이 사건을 대리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 비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만 그렇게 대리인단이나 변호인단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서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봐도 합리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3번 만에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사건을 지연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비판에 정확하게 힘이 실리려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변호인단, 대리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는 절차 지연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 절차 지연 그리고 이 방어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실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주요 증거로 송부되어 채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수사 절차를 끌어가면서 탄핵 심판에 유리한 전략을 쓰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서 어찌됐든 이게 다 이 형사적인 또 탄핵 심판 절차의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데 수사와 탄핵 심판은 별개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신속히 진행될 것이고요. 의도된 대로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